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코인 가격 폭락의 주범이 블랙락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하룻밤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10% 하락을 했고요. 주요 알트코인들도 20% 가까이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만드는 회사에서 무려 5천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더라.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언제 팔았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에 대한 답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소문을 누가 가장 먼저 퍼뜨렸나 봤더니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코인 가격이 떨어진 하필 지금과 같은 때 기사화 시켰을까요? 이게 언제 팔았는지 모릅니다. 과거 언제 특정 시점에 팔았는데 왜 이제 와서 기사화를 시키냐는 거죠. 자, 매도 타이밍이 알려지지 않았죠. 전형적인 퍼드 뉴스죠. 이게 180조 굴리는 중국의 중주 그룹도 위기다. 비구이 위한 사태 일파만파. 중국의 그 부동산, PF, 여러 가지 악재들, 거시 경제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이런 기사도 뜹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10억 달러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배팅한 사람들이 돈을 다 날린 거죠. 실제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산이 돼버렸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또 규모가 지난해 6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청산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락할 때는요. 하락에 대한 이유가 10개, 20개 이상 있고 또 상승할 때는 상승에 대한 이유가 또 20개씩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도 뜹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떴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봤더니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모두 지연시켰다더라.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봤더니 소스가 없어요. 출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성 기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 헛소문에 휘말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시죠. 자, 이제 레리 핑크로 들어갑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굿 아이디어다. 글쎄요,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돈 세탁의 지표라고 했는데요. 좀 마음을 바꾸셨네요. 비트코인이 진정한 혁신이자 글로벌 머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블랙락의 이제 내부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승인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정말 낭자합니다. 근데요,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지금 승인에 대한 여러 소송에 대한 날짜들은 팩트죠.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에 이거 전환 안 해주냐에 대한 소송 결과가 10월 말까지 이게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만약 이긴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아마 좋은 결과를 미칠 것이다. 그 결과가 늦으면 10월 5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랙락부터 해서요. 대부분 지금 위스덤 트리, 인베스코 이런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첫 번째 데드라인이 9월 2일입니다. 이때 지연을 시키면 10월 이제 17일로 가고요. 또 한 번 늦추면 1월 15일로 갑니다.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15일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카더라가 아니죠. 이것은 신청한 날짜가 있고 규정에 맞게 이게 그 날짜를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빠르면 9월 2일에서 10월 17일, 늦으면 내년이란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금의 현물 ETF 승인 2004년 이후에 8년 동안 가격이 4배에서 5배가 올랐죠. 이건 팩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대로 이제 금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도 제가 한번 대답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사회자가
왜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 하는 거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니 여기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들입니다. 이제 지금 자산 운용의 기준으로 1위가 블랙락, 2위 뱅가드, 3위 피델리티, 뭐 스위스의 UBS 있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 회사들이 많죠. 이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거나 채굴하는 기업 주식의 대주주이거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간접 보유하고 있거나 아예 거래소를 차렸거나 JPM 코인처럼 자체 코인을 론칭시켰거나 이더리움 지갑과 같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사업 안 하고 있는 곳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런 기관들의 그 좀 투자 기관들 아니면 자산가들이 나 비트코인 좀 사고 싶어. 뭐 ETF 니들이 좀 해봐. 내가 손쉽게 사고 보관도 니들이 맡아줬으면 좋겠어. 이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겠죠. 기존에는 어땠냐? 왜 ETF가 혁신이냐? 이게 아니면요. 직접 그 대형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도 없고요. 사서 12개의 비번을 막 이렇게 짜집기해서 스스로 셀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기 지갑 스스로 사가지고요. 거의 불가능하죠. 코인베이스요. 쓰자니 지금 SEC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사자니 환매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ETF가 현물 승인이 된다면 이 고객의 수요도 손쉽게 만족이 되고요. 자, 펀드 매니저들 뭐 판매, 환매, 보관, 각종 수수료, 그 새로운 신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현재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이 지금 하락장인데도요, 75%가 상승을 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7%입니다. 자, 글로벌 연금 펀드, 국부 펀드, 또 부유한 자산과 투자 기관들이요, 비트코인에 올인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자산 어마어마하죠. 2%만 사 놓는다면, 자,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거래소 크라켄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현물 ETF 이거 언제쯤 승인이 될 거냐? 그렇더니 올해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 올해 9월 2일 아니면 10월 17일에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년 1월과 3월로 넘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자, 과거 비트코인 선물을 승인했을 때, 자, 이때 기억나십니까? 2017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ETF, 선물 ETF는 21년 11월, 10월 달이었죠. 비트코인이 이때 정확히 피크를 찍은 다음에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선물이 있다는 것은, 지금 블랙락과 같은 기관에서 선물이니까 가격 하락에 배팅, 쉽게 말하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죠. 이때 거둔 수익만 1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현물도 필요가 없죠. 남의 돈, 빌린 돈으로 갖다가 그냥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자기 맘대로 조작이 가능하죠. 자, 이제 현물로 가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요, 가격 조작이 가능은 하지만 이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결정적인 것은 비트코인 수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됐든 현물 ETF를 계속 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의 주식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보유하고요. 각종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랙락의 고객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연금펀드들, 국부펀드들, 금융투자기관들입니다. 자, 이제 초우량 VVIP 고객들에게 지금 신규 자산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꼭지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월가의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려면 기본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격이 일정 기간은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자, 20세기 초만 해도요, 미국에서 개인들의 금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벌금을 부과했고요. 실제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타국이 됐건 미국의 개인이 됐건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데 금을 자꾸 사니까 이것을 금지를 시켰던 과거의 역사가 있죠. 자, 일반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안 했으면 좋겠죠. 왜요? 사면 살수록 수량은 제한돼 있고 가격이 올라가서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격을 폭락시키면 됩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할지라도요. 자,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이게 2년, 3년간 지속이 됐다? 이것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글로벌 은행이 금 시세를 조작한다는데, 자, JP모건과 같은 세계적인 은행들이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파생 상품, 선물과 옵션, 공매도,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업계에서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건 뭐 작년 7월 기사인데요. 뭐 JP모건이 스푸핑으로 금과 은의 가격 조작 혐의,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뭐 거의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벌금이 얼마 내면 끝이죠. 자, 그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통제, 제가 볼 때 이제는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ETF도 승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블랙락은 마라톤 디지털,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이게 우리 돈 5천억이 넘어갑니다. 자, 뱅가드, 아까 전 세계 2위 금융 기업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해놨죠. 피델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의 지분을 뭐 지금 2천만 달러 인수를 했었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월가에서 비트코인 샀대, 이더리움 샀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자, 채굴 회사의 주식을 사고요. 거래소를 지분을 사고요. 마찬가지 주식을 사죠. 인프라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왕창 사놓죠. 왜요? 그래야 대중들의 눈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이런 눈속임이 필요 없어집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왔다 싶으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을 시킬 거고요. 그 리플 XRP 관련해서도 결국 소송이 끝이 나겠죠. 규제 들어옵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글로벌 스탠다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크립토가 주요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하루에 뭐 20%도 떨어지지만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전 세계에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20%가 아니라요. 2% 지금 뭐 미국의 주식, 한국의 주식처럼 2%만 떨어져도 급락이다. 2%가 올라도 급등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날이 언젠가 다가올 겁니다. 자, 폭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여윳돈으로 조금씩 우량 코인들을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